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 머나먼 대구 땅에 와서 또 대구 시민들과 함께 계엄령 선포가 답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외치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김정은에 의해서 호남공화국, 호남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부서에 호남 인맥들이 차지하고 정북과 간첩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작업을 저들이 했고 이제는 촛불 반란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합니다. 또 촛불 반란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들이 뭉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의인들이 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구 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228 공원에서 모입니다.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주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228 공원 속에 또 이제 그곳의 시민의 소리 위에 또 연사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어제 장군님 제가 오늘 아침에 봤네요. 김인기 옛날에 사무총장으로 여기 땅굴할 때 계시던 분이 갑자기 또 어떤 말을 하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가르쳐줘야 일파만파 또 이렇게 말 만들어내는 그분이시거든요. 제가 지켜볼 때. 그래서 그걸 캡처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윤용 교수님에게 그거를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언급된 게 교수님은 왜 거기를 그 24일 날 탄기국의 무대를 섰는데 그 계엄령 때문에 왜 한성주 장군님은 누가 세워주지도 않은데 앞으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어필이 돼서 아직 지금 장군님도 못 보셨거든요. 장군님 제가 잠깐만 그걸 캡처해놨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날의 일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거기에 이제 세 분이 지난주죠. 네. 지난주 12월 아시는 것만. 네. 12월 24일이었죠. 네. 12월 24일. 여기 있네요. 24일 날 이제 탄기국에서 대한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모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성주 장군을 세워라, 계엄령 선포를 세워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정광용 회장님과 정광택 회장님과 권영해 장관님 이 세 분이서 이제 의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좀 참게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권영해 장관님도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오고 이번에는 참아라.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위에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주최 측에서 안 세우겠다는데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장군님은 또 순종형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그 바깥에서는 계엄령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유튜브를 날렸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김인기가 알 도리가 없죠. 가만히 있어야죠. 모르면. 김인기는 예비역 육군 중령인데 이제 우리 땅굴한복국민연합에 와서 어느 날 이제 현충원에 많은 땅굴망이 들어와 있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창근이와 또 최유만, 김한식 이런 사람들과 함께 땅굴도 없고 탱크도 없고 폭약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야 됐던 이상 야릇한 그러한 행적을 그렇죠. 보인 자가 김인기입니다. 그래서 김인기가 또 저를 음해하는 그런 것을 싫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해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진실을 서로 이건 땅굴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함인데요. 자,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탄핵을 기각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그걸 알리고 있고 한데 김인기가 이 탑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채널은 알지 못하고 밑에서 보고서 이제 헛소리를 했길래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우선 이거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인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번 두 분 다 지금 이제 처음 들으셨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보 씨와 한성주 씨 이놈이 아주 개판입니다. 육사 하여튼 막 나가는 놈입니다. 한성주 장군님 이렇게 써도 육군 예비역 육군 중령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렇죠.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그러한 예의는 지켜주. 아니면 과거에 대표님이었으니까 그럼요. 뭐 대표님 이러시든지. 그런데 이렇게 개판으로 막 나가는 놈인데 땅굴이 있다라고 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종북 간첩단의 하수인이 돼서 움직이는 네, 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게 당신 생각만 말하려면 그냥 당신들끼리만 떠드세요. 뭘 계엄령 핑계를 댑니까? 뭐 국민들이 한성주를 단위에 세우려는데 간첩 보수 지도자들이 막아요. 어느 국민들이 당신을 단위에 세운다고 합니까? 24일 집회 때 나는 시청 앞에서 진행요원으로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모 권영애 장관이 당신과 윤용 교수의 등단을 막아요. 그럼 그날 등단한 윤용 교수는 유령이었나요? 뭘 계엄령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네. 참고로 시청에서만 연단에 오르길 신청한 사람만 77명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너무 언제 지나치게 비슷한데. 말만 앞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의 5.18 역사고발책은 비매품입니다. 순수하게 회원들이 성금으로만 제작해서 유포시키는 책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500만 야전군 사무실로 전화해서 택배비만 송금하면 책을 보내줍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윤용 교수님 이야기가 안 적혀 있으면 물어보질 않겠지만 진짜 교수님 그 장군님께서 그때 추라이에서 그 정광용 그분이 이번에는 계엄령은 말하지 말고 올라오십시오 했던 문자며 또 권영애 장관님과 또 통화하시고 문자도 하시는 거는 이제 저는 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 날도 저희는 그쪽에 또 무대에 누가 쓰라고 그래서 서경석 목사님 쪽에 갔다가 장군님은 그냥 안 쓰시고 캔슬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데 앞쪽에 계셨었잖아요. 어디 저랑 문자로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던 중에 거기서 그 전날 사전에 그 탕기국은 이제 누구 무대에 세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안 쓰면 또 안 쓰시는 장군님이에요. 뭐 부적부러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대가 무너진다고 그 정광용 그분이 또 두 분을 그때 나가라고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튜브에 올렸다고 그랬더니 정광용 그분이 괜찮다고 알고 사실이었으니까 무대 묻어져서 그래서 그것도 다 이야기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윤용 교수님은 올라갔는데 왜 한성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초대 현장 그 전날 초대 없이 어떻게 올라가시게 됐는지요? 아니 나는 그 되도록이면은 네. 뭐 초대 연사로 부름을 받았건 안 받았건 네. 난 거의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그 예. 앞에 계시다가 아하. 예. 네. 거기서 좀 우물쭈물하다가 있는데 네. 이름을 부르기에 나가서 네, 그래서 그 아시는 분이 한 분이 뭐 계셨다고, 네네. 네, 그랬는데 그렇군요. 이제 근데 가서 이분이 왜 내 이름을 거론하고 그런 거는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똑같은 계엄령이신데,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막 초대도 안 받는데 빨리빨리 내려가게 하라고 이 말도 하셨잖아요. 글쎄 그건 그 자기들 주최 측에서, 왜냐면은 네, 이제 앞에 사람들이 말을 길게 했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내가 좀 빨리 마무리 짓다가 네. 계엄령 그치 그 꺼내보지도 못하고. 얘기를 미처 못하고 내려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는 오해는 이제 풀어주시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방저방 복사를 해서 하시는 스타일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연은 그 윤용 교수님은 이번에 거기서 한성주 장군님은 그 전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본인이 안 가신 거고 계엄령을 말 안 하면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나가신 거고 우리 윤용 교수님은 계엄령은 말은 못했지만 다른 얘기를 거기서 어느 분에게 그냥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차이인데 이분이 아리까리하게 말을 만들면 무슨 윤용 교수가 유령이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우리 한성주 장군님은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라 1월 6일 날 내년 1월 6일 날 그 큰 무대 집회를 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유가 계엄령을 선포하러 사람을 때려잡아 죽여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민심을 저희가 돌다 보면 왜 계엄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문재인이가 헌법재판관 9명이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하겠다. 이게 혁명은 내가 반란하겠다. 촛불 반란군을 내가 돈 대주고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촛불 반란군으로 헌재도 점령하고 대한민국도 점령하겠다. 이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네. 왜? 저놈이 간첩공화국이라는 것을 아니까. 네. 김수납 검찰총장이 간첩이라는 걸 알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간첩이고 김관진 안보실장이 간첩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저렇게 대놓고 문재인 세상이 된 거죠. 왜?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주권 국가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제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적국의 수장인 김정일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적죄를 지어놓고서도 큰 소리 빵빵 치는 놈이 저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아, 지금 여기에 어느 분이 계엄령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계엄령은 아름다운 청소입니다라고 우리가 그저께 헌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인용하신 분도 그럼요. 있습니다. 자, 계엄령은 대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예. 계엄령 없이 청소가 됩니까? 검찰총장이 간첩이고 국정원장이 간첩이고 또 안보실장이 간첩이고 국방부 장관이 종북인데 청소가 됩니까? 대통령이 이제까지 통치하는 것이 저렇게 어려웠던 저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상은 박지원 게이트라고 믿는 예, 겁니다. 네. 왜? 최순실 남편 정윤회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 이들을 2002년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북의 김정일을 만나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박지원 간첩과 김대중 간첩 아닙니까? 자, 여기에서 X파일을 만들어 갖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김장수를 안보실장 1기로 앉혀라. 그다음에 주중대사로 옮겨라. 그 후임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을 앉혔다가 그걸로 옮겨라. 그다음에 김수남이를 검찰총장으로 앉혀갖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와 공범죄라고 하는 이 저격수로 활용하게 해라. 이거 어느 놈이 다 짰습니까? 박지원이라고 하는 자와 김영철이라고 하는 대남 통일전선부장이 같이 짰죠. 뭘로? X파일로.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문재인이가 이제 혁명하겠다. 이게 혁명은 반란입니다. 폭동하겠다라고 거죠. 공언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걸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 말고 더 있습니까? 계엄령 말고 더 있으면 그 해법을 내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그 서경석 목사나 이런 사람은 계엄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엄령이 왜 안 됩니까? 계엄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헌법 그렇죠.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직무대행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국민은 국민의 요구를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네 생각 아니냐, 서경석.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이제는 계엄령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서경석 씨가 어제 아주 좋은 샘플링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들어보셔요. 어제 국회에 가서 한성주 장군의 계엄령 또 윤영 교수의 계엄령은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계엄령 찬성하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시오 라고 했더니만 80%가 손을 들었다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저한테 문자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엄령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하니까 반대는 손 20%밖에 들었는지 모르겠고 20%밖에 안 찬성하는 들었다는 사람 거 아닙니까? 그 자, 이야기를 듣고 계엄령이 왜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계엄령은 봐봐야죠.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2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지금은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입니다. 왜? 야당 지도자 문재인이 여적죄를 지은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권 국가의 일을 적국의 수장 김정일에게 물어서 할까요 말까요 했던 이 여적놈이 탄핵 기각을 하기만 하면 혁명하겠다, 반란하겠다라고 대놓고 하는데 이 50대 언론사 간첩단이 저를 비호하고 맨날 1면에다가 4면에다가 5면에다가 문재인 환하게 웃는 모습을 띄우는 이 여종놈을 왜 아직 안 잡아 쳐넣느냐? 이병호 국정원장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느냐? 김수남 이 간첩 검찰총장 니는 무슨 짓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50대 이 간첩 언론들이 장악한 대한민국.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 말고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엄령을 이제 오늘 228 공원에서 이걸 또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국민들에게 이걸 들고서 우리가 외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차에다가 앞뒤에다가 이걸 붙여갖고 이제는 국민이 명령이다. 그래서 이게 문구가 중요한 것이 비상시국이다 계엄령뿐이다. 비상시국이다 계엄령이 답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계엄령 선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지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이 공복들에게 대통령 직무대행, 그다음에 국무위원, 그다음에 300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군대에게다 명령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계엄령은 아름다운 것이다. 네. 계엄령은 대청소다. 네. 12만 종북 간첩단을 이후에 계엄령 선포해서 다 척살해야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굳게 선다. 네.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용 교수님 오랜 시간 동안에 같이 이제 또 이렇게 계엄령을 그 동안에 부치원에서 외쳐주셨잖아요. 예, 대한민국이요. 예, 예. 지금 썩은 국회와 썩은 언론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계엄령밖에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상하실 정도로 계엄령을 또 외치며 전국을 같이 투어해 주시고 이렇게 예.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신다고 여기에 막 얼굴이 많이 안 됐어요. 막 이렇게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또 남겨주시죠. 네. 다다다다 우리 이번에 다니면서 한번 누드누드 쏴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네. 하여튼 계엄령 선포의 뜻을 모아서 빨리 선포가 되도록 춥지만은 좀 집회 장소에 동참하셔서 이런 여론을 계속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성주 장군님, 계엄령뿐이다, 계엄령이 답이다,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직접 저렇게 포효를 쓰시고 가서 저거 맞추는데 한밤중에까지 진짜 그 을지로 그 인쇄소까지 다니신 거를 기억합니다. 예. 이렇게 울분에 차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원래 성격은 참 조용하고 좀 온화하신 분이시지 않았나요? 군대 시절에? 자,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왜 거룩한 holy angry? 네. 왜 이 거룩한 분노냐? 이게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성주는 죽어도 대한민국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이가 살려고 하고 박지원이가 살려고 하고 이 여적들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간첩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목숨 걸고 해야죠. 네. 우리 윤영 교수님도 어제 차를 타고 5시간 내려오시면서 네. 내가 뭐 목숨 따위가 무슨 겁이 납니까? 내 나이에 그러면서 여기 같이 모시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윤영 교수님은 군인보다 더 강한 군인입니다. 이제, 윤봉길 의사의 손자로서 이제 군인 정신으로 이제 애국하고 계신 우리 윤영 교수님 존경하고 우리 이제 대구 시민 여러분 228 공원에 손에 손잡고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할 것 없이 나라를 구해놓고 이제 또 싸울 거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새누리당 이건 관심 없어요. 그럼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친박 비박 싸우고 뭐 난리 쳐도 예. 우리는 계엄령 선포해라. 예. 그래서 이제 12만 종북 간첩단들을 척살하자. 그렇게 해서 대청소하자. 대청소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공복에게. 공복이 뭐죠?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위원, 300명 국회의원, 그다음에 441명의 장군단 플러스 60만 대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이제 군대야 나와라. 계엄령 선포하자.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명령하고 당당하게 이걸 차 뒤에다가 놓고서 이제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는 겁니다. 네. 어느 날. 네네 교수님.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탄핵이에요.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납치당해 있습니다. 아하. 예, 이 깡패들에게 납치당해 있어요. 그럼요. 그렇네. 구출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국회와 언론이 교묘하게 격식을 다 갖추고 이렇게 가지고 아주 슬그머니 탄핵으로 밀어버렸는데 사실은 이거 납치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강금이나 납치가 예. 됐어요. 청와대 안에다가. 예,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의 정말 대통령님을. 훌륭한 대통령을 이 나라를 건진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데, 네? 그런 예우는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예? 네, 대통령. 이렇게 맞아요. 대통령의 운명을 이 깡패들이 말해요. 좌지우지하고 자빠졌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어요. 네, 거룩한 맞아요. 분노가 필요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구출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네.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거는 그래도 있죠. 아니 잘못한 게 엄청 많은 게 뭐냐 하면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이와 잘못한 게 많아요. 잘한 게 많아요. 자, 이제 네. 제가 빗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예? 네. 김정은과 박지원과 문재인과 12만 종북 간첩단들에게 예. 엄청 잘못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겁니다. 맞아요. 그 되게 기분 안 아니 이 좋아요. 새끼들이 15년 동안 뭘 만들었어요? 국정교과서 말고 검정교과서를 만들어갖고 아이들에게 김대중은 위대하다, 노무현은 네. 위대하다, 그다음에 북한은 살기 좋은 나라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승만은 개판이다, 박정희도 개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다. 이걸 가르쳤잖아요. 어느 놈들이 교육계에 3만 명 간첩 새끼들이 교육감 하는 이재정이와 조희연이를 포함한 이 개떡 같은 이 교육감 17분의 15 이놈들이 검정교과서 만들어. 그래서 이게 말이죠. 제일 큰 대통령이 잘못한 거예요. 그놈들에게 있어서. 그다음에 2014년 12월 19일 날 뭘 했죠? 통진당을 해산하고 그 이전에 이석기를 감방에 잡아들였잖아요. 쳐놨어요. 네. 이것도 그놈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한상균이라고 하는 놈을 체포해서 지금 감방에 쳐넣었죠. 이거 잘못한 일이에요. 박근혜 그 사람들 대통령이. 편에 서면 그러네 진짜. 그다음에 또 뭐 했죠? 그다음에 이 테러 방지법도 15년 만에 15년 김대중 때 만들어져 갖고 깔고 뭉기고 있던 저 박지원이와 문재인 당이 깔고 뭉기고 추미애 당이 깔고 뭉기고 있던 걸 15년 만에 통과시켰잖아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 11년 만에 노무현 때 만들어 갖고 깔고 뭉기고 있던 걸 10년 만에 통과시켰잖아요.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했잖아요. 여기 중단한 거 이거 다 나와 있네요. 그 보면은. 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그들이 박근혜 보기에는. 대통령이 아니 김정은이에게 대해서 또 박지원과 문재인 그다음에 12만 종북 간첩단 그다음에 50대 간첩단이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들 그다음에 120명의 간첩 종북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이러니까 국회가 지령을 내려서 촛불 반란을 일으켜라. 그리고 이게 법원 행정처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800m까지 근접해도 좋다. 400m까지 좋다. 200m까지 좋다. 100m까지 좋다. 법원 행정처에 저 호남 향후에 이 개새끼들이 지금 0m까지 접근시키는 것을 갖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급기야 김정은이는 노동당 제1면에다가 뭐라고 실었어요? 호남조선이라고 실었잖아요. 어느 분이 대북 확성기 그것도 잘못한 일이지만 잘한 일이죠 우리 쪽으로서. 그럼 잘한 거예요. 대북 확성기 그것도 그러니까 적어놓으셨네요. 엄청 잘못하니까 이제는 왜 이명박이는 네, 나 이념 안 한다 하고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나 이념 안 한다 하고서 이 이념 대립에서 빠져나가서 생존해갖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살아요. 그리고 이명박 졸졸 따라다니는 나경원이는 대통령 또 탄핵하는데 앞장섰고 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계엄령은 필수입니다. 또 어느 분이 그거 적은 김영란법을 언론사까지 포함하니 언론사가 미쳐 날뛰는 겁니다. 이거들도 맞아. 그런 것도 우리 맞아. 국민이 다 알고 계시네요. 국민이 다 아는 거야. 네, 그런데 네. 깨어 있는 국민은 알고 유튜브를 보는 국민은 아는데 이게 감감한 이 개 돼지 같은 이 사람들은 YTN 보고 연합뉴스 보고 조선 TV 보고 분개하고 앉아 있다는 거지. 네. 이 바보 멍청이 같은 50대 언론사가 2000년도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김정일이 수중에 다 넘어갔는데도 이걸 모르고 자빠져 갖고 박근혜 대통령 욕하고 촛불 들고 기어나가는 12만 종북 간첩단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머저리 같은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이 있다는 거지. 네. 이놈들은 진짜 개 돼지야. 5천만이라도. 예. 하여튼 뭐 너무 두 분 이거 감사하고요. 오늘 그 집회하고요. 그다음에 1월 6일 집회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 오늘 30일 오늘 30일이죠. 오늘 2시. 금요일 오후 2시에 228공원에서 모입니다. 228공원에 태극기 들고 손에 손잡고 춥지만 나와 주십시오. 여럿이 함께 부르며 이제 외쳐대면 뜨뜻해질 겁니다. 네네. 그러므로 이제 228공원으로 오후 2시에 나와 주시고 내일은 오후 2시에 덕수궁 앞 대한문입니다. 그렇죠. 그죠? 내일은 네. 또 이제 서경석 목사 그 앞에 또 보수 왜 안 합쳐주고 같이 아니 하는지 서경석 목사는 이거 이제 분리하는 이러한 행사를 또 앞에 합니다. 네. 그래서 분리하더라도 마지막에는 합쳐줬으면 하는 것이 이제 서경석 목사에게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 양반은 그럼요. 계엄령 안 된다, 내부터 반대다 하는데 니는 반대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찬성하고 이제 군대에게 명령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희는 계속 반대하세요. 그다음에 네네. 1월 6일 날, 네. 1월 6일 날 이제 윤용 교수님 부추연하고 우리가 합작해갖고 이제 많은 애국 시민단체가 합작해서 이제 뭘 하죠? 계엄령 선포하라고 국방부 앞에 가서 한민구 국방장관 종북에게 명령하고 이순진 합참의장 종북에게 네, 국민이 군인들. 명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8명의 이제 기회주의자 8명 이순진을 포함해서 대장들에게 국민이 명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국민이. 네. 군대여 일어나 이제는 12만 종북 간첩단들을 이제는 척살해라 예. 하고 명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만 명 이상을 예상하는데 10만 명이 모이고 더 많이 100만 명이 오실 모이면 겁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벌써 오늘도 막 1월 6일 거 유튜브 봤다고 막 연락 오시고 막 전쟁 지금 그래요. 기념관에 거기가 국방부 앞에 전쟁 기념관. 10만 명도 되겠더라고요. 국방부 앞으로 해갖고 10만 명 이상이 네. 이제는 국민이 명령이다. 이게 국민의 뜻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는 움직일 수 없는 뜻이다. 네. 그다음에 보수가 집결하면 이제 보수 진정한 대통령을 세울 수 보수들이 좀 있습니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반기문이가 사드 반대하고 국정교과서 반대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위대하다, 노무현 위대하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에 이건 가짜 보수입니다. 네. 반기문 씨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다면 보수는 보수의 대통령 후보를 세울 겁니다. 네. 김대중 여적이다, 노무현 여적이다, 박지원 여적이다. 문재인 여적이다. 사드 반대하는 자는 종북 간첩단이다.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자는 종북 간첩단이다. 5.18 진실을 숨겨야 되는 자는 종북 간첩단이다. 네. 땅굴을 숨겨야 되는 자는 종북 간첩단이다. 네. 이걸 선포하고 나가는 우리 보수 세력의 리더가 나올 겁니다. 네. 반드시 나와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날도 그렇고 오늘도 주옥순 엄마 부대님도 나오고 그래도 지금 세계적으로 방송을 잘해주고 계신 우리 신의 한수의 신혜식 대표님도 계엄령을 선포하라 부산에도 외쳐주셨고요. 어제 여의도 거기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외쳐주셨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또 오시고 그다음에 불교계, 천주교계 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스님 한 분도 네. 오셔갖고 이제 그 외에 민심의 소리도 많이 오셔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구에 있는 큰 절은 다 호남 승려들이 다 차지하고 앉았답니다. 아하. 이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가 호남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강원도도 호남인들이 다 장악했고 네. 제주도도 호남인들이 다 장악했고 그래서 김정은이는 호남 조선이다라고 대놓고 당 기관지에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어느 분이요 계엄령 선포의 그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홍보 좀 해주시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1인 시위 그거를 다 오늘 만드셨잖아요. 그럼요. 왜 계엄령이 필요한가? 예. 네네. 자, 그것에 계엄령은 대해서 간단합니다. 대통령이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 77조죠. 근데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가 반대하면 안 된다 또 이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국회가 반대하면 안 되는데 국회의원들을 사드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반대하는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형법 조항이 뭐냐면 형법 99조입니다. 형법 99조는 일반 이적죄입니다. 일반 이적죄는 뭐냐? 적에게는 유리함을 주고 우군에게는 불리함을 주는 행위를 이제 일반 이적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150km 상공에서 북한이 쏘는 또는 중국이 쏘는 핵무기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건데 이걸 막지 못하게 그거는 갖다 놓지 마라. 핵무기 우리 국민이 맞아서 죽자.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까? 북계군 국회의원입니까? 국회군 국회의원이죠. 이거는 현장에서 체포. 지금은 사드가 배치 중이니까 이걸 반대하는 놈들은 김재동이라고 하는 연예인 이노마를 포함해갖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형법 99조 일반 이적죄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죽이는 겁니다. 네. 왜? 형법 99조 적에게는 군사상으로 이익을 주고 우군에게는 군사상으로 불리함을 주는 죄를 일반 이적죄라고 한다. 일반 이적죄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니까 사형시킬 수 있는 것이 일반 이적죄예요. 예. 그러므로 죽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겁날 것 없어요. 계엄령 딱 선포하고 아름다운 대청소.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네. 대청소를 해야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엄령은 구테타와 틀리다. 구테타는
군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반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기어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만 구테타는 대통령이 헌법에 주어진 책무로서 지금 상황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다. 왜 문재인이가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반란하겠다, 혁명하겠다, 폭동하겠다, 촛불폭동에 내가 돈을 대고 있다. 그러므로 촛불폭동으로 헌재도 장악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장악하겠다. 이렇게 반란을 공공연하게 외치는데 이게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잡아 죽이는 잠깐만. 겁니다. 어제 서경석 목사님 관련 참깨 방송에 제목을 무슨 구테타라고 적혀 또 있어서 어느 분이 항의했다는데 왜 구테타라고 그렇지. 적죠? 구테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구테타가 아니고 계엄령은 헌법 77조 좀 읽어보라고 하시죠. 그러니 이게 헌법도 모르는 자, 분인가 헌법 봐. 77조에 지금 무슨 전시사변 구테타야?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다. 그래서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을 수는 있어도 구테타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도적으로 계엄령을 흐리려고 하는. 그러네요. 그래서 구테타는 군이 정권 잡으려고 기어 나오는 거니까 악이지만 대통령께서 국가 비상사태에 군을 동원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북한의 안보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선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하여튼 뭐 어제 김진태 의원님도 그날 일정이 잡혀 있고 정중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못 오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성호 스님은 아무리 찾아도 저희가 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어느 분이 성호 스님은 요즘 뭐 하고 있노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예, 그분 전화 좀 알려주시고요. 만약 계엄령 찬성한다면 예. 누가 알고 계시면 010 5368-1782로 성호 스님 번호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엄령뿐이다. 계엄령이 답이다. 그 다음에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여기에서 또 1차 음해 세력들 때문에 올려보는 것입니다. 오늘 2시 대구고요. 1월 6일이 또 국방부 앞입니다. 삼각지역이고요. 또 1월 25일 수요일이 바로 동두천 지행역입니다. 저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만 주시면요. 제가 언제든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브리핑으로 뵙겠습니다. 010-5368-1782 010-5368-1782입니다. 한성주 장군님의 시사브리핑 윤에스더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씩 다 남겨두시죠. 예, 고맙습니다. 계엄령만이 대한민국 살 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인기입니다. 네. 그래서 김인기가 또 저를 음해하는 그런 것을 싫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해명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진실을 서로 이건 땅굴이 아니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함인데요. 자, 그래서 네.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탄핵을 기각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로 그걸 알리고 있고 한데 김인기가 이 탑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채널은 알지 못하고 자기 밑에서 주장을, 네. 밑에서 보고서 이제 헛소리를 했길래 이제 이렇게 네, 해명을 제가 하고 이제 있는 우선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인가.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 다 지금 이제 처음 들으셨는데, 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보 씨와 한성주 씨, 이놈이 아주 개판입니다. 육사 하여튼 막 나가는 놈입니다. 한성주 장군님 이렇게 써도 네, 육군 그렇죠. 예비역 육군 중령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그렇죠. 군인으로서. 장교로서 그러한 예의는 지켜주. 아니면 과거에 대표님이었으니까 그럼요. 뭐 대표님 이러시든지. 그런데 이렇게 개판으로 막 나가는 놈인데 땅굴이 있다라고 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종북 간첩단의 하수인이 돼서 움직이는 네, 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게 당신 생각만 말하려면 그냥 당신들끼리만 떠드세요. 뭘 계엄령 핑계를 댑니까? 뭐 국민들이 한성주를 단위에 세우려는데 간첩 보수 지도자들이 막아요. 어느 국민들이 당신을 단위에 세운다고 합니까? 24일 집회 때 나는 시청 앞에서 진행 요원으로 있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모 권영애 장관이 당신과 윤용 교수의 등단을 막아요. 그럼 그날 등단한 윤용 교수는 유령이었나요? 뭘 계엄령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네. 참고로 시청에서만 연단에 오르길 신청한 사람만 77명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너무 원재 지나치게 지사님. 말만 앞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만원 박사님의 5.18 역사 고발책은 비매품입니다.
순수하게 회원들이 성금으로만 제작해서 유포시키는 책입니다. 다 누구나 알고 있는데. 500만 야전군 사무실로 전화해서 택배비만 송금하면 책을 보내줍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걸 후원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 윤용 교수님 이야기가 안 적혀 있으면 물어보질 않겠지만 진짜 교수님 그 장군님께서 그때 추라이에서 그 정광용 그분이 이번에는 계엄령은 말하지 말고 올라오십시오 했던 문자며 또 권영애 장관님과 또 통화하시고 문자도 하시는 거는 이제 저는 다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 날도 저희는 그쪽에 또 무대에 누가 쓰라고 그래서 서경석 목사님 쪽에 갔다가 장군님은 그냥 안 쓰시고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는데 앞쪽에 계셨었잖아요. 어디 저랑 문자로 하셨잖아요. 그러던 중에 거기서 그 전날 사전에 그 탕기국은 이제 누구 무대에 세운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안 쓰면 또 안 쓰시는 장군님이에요. 뭐 부적부러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대가 무너진다고 그 정광용 그분이 또 두 분을 그때 나가라고 그런 거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튜브에 올렸다고 그랬더니 정광용 그분이 아 괜찮다고 알고 사실이었으니까 무대 묻어져서 그래서 그것도 다 이야기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윤용 교수님은 올라갔는데 왜 한성주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 초대 현장 그 전날 초대 없이 어떻게 올라가시게 됐는지요? 아니 나는 그 되도록이면은 네, 뭐 초대 연사로 부름을 받았건 안 받았건 네, 난 거의 참석을 하거든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 예. 앞에 계시다가 아하, 예. 네, 거기서 좀 우물쭈물하다가 있는데 네. 이름을 부르기에 네, 나갔어요. 그죠. 그 아시는 분이. 네. 네. 하여튼 계엄령 선포에 뜻을 모아서 빨리 선포가 되도록 춥지만은 좀 집회 장소에 동참하셔서 이런 여론을 계속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성주 장군님, 계엄령뿐이다. 계엄령이 답이다. 계엄령 선포하라. 군대여 일어나라. 직접 저렇게 포효를 쓰시고 가서 저거 맞추는데 한밤중에까지 진짜 그 을지로 그 인쇄소까지 다니신 거를 기억합니다. 예. 이렇게 울분에 차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원래 성격은 참 조용하고 좀 온화하신 분이시지 않았나요? 군대 시절에? 자,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왜 거룩한 홀리 앵글이 네. 왜 이 거룩한 분노냐? 이게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성주는 죽어도 대한민국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이가 살려고 하고 박지원이가 살려고 하고 이 여적들이 대한민국을 김정은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들은 간첩이니까. 그렇다면은 이제는 목숨 걸고 해야죠. 네. 우리 윤영 교수님도 어제 차를 타고 5시간 내려오시면서 네. 내가 뭐 목숨 따위가 무슨 겁이 납니까? 내 나이에 그러면서 여기 같이 모시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윤영 교수님은 군인보다 더 강한 군인입니다. 이제 윤봉길 의사의 손자로서 이제 군인 정신으로 이제 애국하고 계신 우리 윤영 교수님 존경하고 우리 이제 대구 시민 여러분 228 공원에 손에 손잡고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할 것 없이 나라를 구해놓고 이제 또 싸울 거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도 새누리당 이건 관심 없어요. 그럼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친박 비박 싸우고 뭐 난리 쳐도 예. 우리는 계엄령 선포해라. 예. 그래서 이제 12만 종북 간첩단들을 척살하자. 그렇게 해서 대청소하자. 대청소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다. 내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공복에게. 공복이 뭐죠? 대통령,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위원, 300명 국회의원, 그다음에 441명의 장군단 플러스 60만 대군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이제 군대야 나와라. 계엄령 선포하자.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명령하고 당당하게 이걸 차 뒤에다가 놓고서 이제 삼천리 방방곡곡을 다니는 겁니다. 네. 어느 날. 네네 교수님.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탄핵이에요. 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납치당해 있습니다. 아하. 예, 이 깡패들에게 납치당해 있어요. 그럼요. 그렇네. 구출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국회와 언론이 겸허하게
격식을 다 갖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슬그머니 탄핵으로 밀어버렸는데 사실은 이거 납치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강금이나 납치가 예. 됐어. 청와대 안에다가. 예, 아무 잘못도 아. 없는 우리의 정말 대통령님을. 훌륭한 대통령을 이 나라를 건진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인데 네? 그런 예우는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예? 예,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의 운명을 이 깡패들이 말이에요. 좌지우지하고 자빠졌고 국민들이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어요. 네, 거룩한 맞아요. 분노가 네. 필요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구출해야 됩니다. 네. 교수님, 네.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거는 그래도 있죠. 아니 잘못한 게 엄청 많은 게 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이 머나먼 대구 땅에 와서 또 대구 시민들과 함께 계엄령 선포가 답이다. 계엄령을 선포하라. 국민이 명령한다 외치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김정은에 의해서 호남공화국, 호남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부서에 호남 인맥들이 차지하고 정북과 간첩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작업을 저들이 했고 이제는 촛불 반란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합니다. 또 촛불 반란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들이 뭉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의인들이 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대구 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228 공원에서 모입니다.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주님,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228 공원 속에 또 이제 그곳의 시민의 소리 위에 또 연사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어제 장군님 제가 오늘 아침에 봤네요. 김인기 옛날에 사무총장으로 여기 네. 땅굴할 때 계시던 분이 네. 갑자기 또 어떤 말을 하나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진실을 가르쳐줘야 일파만파 또 이렇게 말 만들어내는 그분이시거든요. 네. 제가 지켜볼 때. 그래서 그걸 캡처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윤용 교수님에게 그거를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거기에 언급된 게 교수님은 왜 거기를 그 24일 날 탐기국의 무대를 섰는데 네. 그 계엄령 때문에 왜 한성주 장군님은 누가 세워주지도 않은데 앞으로 무슨 그런 이야기를 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어필이 돼서 아직 지금 장군님도 못 보셨거든요. 장군님 제가 잠깐만 그걸 캡처해놨습니다. 먼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날의 일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거기에 네. 이제 세 분이 지난주죠. 네. 네, 지난주 12월 아시는 것만. 네. 12월 24일이었죠. 네. 12월 24일. 여기 있네요. 24일 날 이제 탄기국에서 대한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모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성주 장군을 세워라, 계엄령 선포를 세워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정광용 회장님과 정광택 회장님과 권영해 장관님 이 세 분이서 이제 의논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엄령 선포하라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좀 참게 하자. 예. 그래서 이제 권영해 장관님도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오고 네. 이번에는 참아라. 그래서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위에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주최 측에서 안 세우겠다는데 제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럼요. 장군님은 또 순종형이시잖아요. 그런 그렇지만 거는. 그 바깥에서는 계엄령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시민의 소리를 듣고 유튜브를 날렸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김인기가 알 도리가 없죠. 가만히 있어야죠. 모르면. 김인기는 예비역 육군 중령인데 이제 우리 땅굴한복국민연합에 와서 어느 날 이제 현충원에 많은 땅굴망이 들어와 있다라고 발표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창근이와 또 최유만, 김한식 이런 사람들과 함께 땅굴도 없고 탱크도 없고 폭약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해야 됐던 이상 야릇한 그러한 행적을 그렇죠. 보인 자가 네. 김인기가 이제 혁명하겠다. 이게 혁명은 반란입니다. 폭동하겠다. 나쁜 라고 거죠. 공언하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걸 때려잡을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 말고 더 있습니까? 계엄령 말고 더 있으면 그 해법을 내보십시오. 네. 그다음에
그 서경석 목사나 이런 사람은 계엄령이 안 된다고 하는데 계엄령이 왜 안 됩니까? 계엄령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헌법 그렇죠.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직무대행이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국민은 국민의 요구를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네 생각 아니냐, 서경석.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들이 이제는 계엄령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서경석 씨가 어제 아주 좋은 샘플링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들어보셔요. 어제 국회에 가서 한성주 장군의 계엄령 또 윤영 교수의 계엄령은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계엄령 찬성하는 사람 여기 손 들어보시오 라고 했더니만 80%가 손을 들었다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저한테 문자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엄령 반대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하니까 반대는 손 들었는지 모르겠고 20%밖에 안 찬성하는 들었다는 사람 거 아닙니까? 그 자, 이야기를 듣고 계엄령이 왜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셨다가 문자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계엄령은 봐봐야죠. 대통령에게 전시 사변 2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지금은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왜? 야당 지도자 문재인이 여적죄를 지은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권 국가의 일을 적국의 수장 김정일에게 물어서 할까요 말까요 했던 이 여적놈이 탄핵 기각을 하기만 하면 혁명하겠다, 반란하겠다라고 대놓고 하는데 이 50대 언론사 간첩단이 저를 비호하고 맨날 일면에다가 사면에다가 오면에다가 문재인 환하게 웃는 모습을 띄우는 이 여종놈을 왜 아직 안 잡아 쳐넣느냐? 네. 이병호 네. 국정원장은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느냐? 김수남 이 간첩 검찰총장 니는 무슨 짓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는 네. 50대 이 간첩 언론들이 장악한 대한민국.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계엄령 말고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엄령을 이제 오늘 228공원에서 이걸 또 다 나눠 드릴 겁니다. 국민들에게 네. 이걸 들고서 우리가 외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차에다가 앞뒤에다가 이걸 붙여갖고 네. 이제는 국민이 명령이다. 그래서 이게 문구가 중요한 것이 네. 비상시국이다 계엄령뿐이다. 비상시국이다 계엄령이 답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계엄령 선포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군대여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지요.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그래서 국민이 공복들에게 대통령 직무대행, 그다음에 국무위원, 그다음에 300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군대에게다 명령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계엄령은 아름다운 것이다. 네. 계엄령은 대청소다. 네. 12만 종북 간첩단을 이후에 계엄령 선포해서 다 척살해야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굳게 선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윤영 교수님 오랜 시간 동안에 같이 이제 또 이렇게 계엄령을 그 동안에 부치원에서 외쳐주셨잖아요. 대한민국이요. 예, 예. 지금 썩은 국회와 썩은 언론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계엄령밖에는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상하실 정도로 계엄령을 또 외치며 전국을 같이 투어해 주시고 이렇게 예. 앞장서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신다고 여기에 막 얼굴이 많이 안 됐어요. 막 이렇게 네, 네. 그분들에게 한 말씀 또 남겨주시죠. 네, 다다다다 우리 이번에 다니면서 한번 누드누드 싸주시겠습니까? 네, 네, 한 네. 분이 뭐 계셨다고. 네네. 네, 그랬는데 그렇군요. 이제 근데 가서 이분이 왜 내 이름을 거론하고 그런 거는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똑같은 계엄령이신데 근데 거기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막 초대도 안 받는데 빨리빨리 내려가게 하라고 이 말도 하셨잖아요. 글쎄 그건 그 자기들 주최 측에서. 왜냐면 이제 앞에 사람들이 말을 길게 했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 내가 좀 빨리 마무리 짓다가 네. 계엄령 그치 꺼내 그 보지도 얘기를 못하고. 미처 못하고 내려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는 오해는 이제 풀어주시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방저방 복사를 해서 하시는 스타일을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연은 그 윤용 교수님은 이번에 거기서 한성주 장군님은 그 전날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본인이 안 가신 거고 계엄령을 말 안 하면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나가신 거고 우리 윤용 교수님은 계엄령은 말은 못했지만 다른 얘기를 거기서 어느 분에게 그냥 하신 거고 그래서 그 차이인데 이분이 아리까리하게 말을 만들면 무슨 윤용 교수가 유령이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네네. 우리 한성주 장군님은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라 1월 6일 날 내년 1월 6일 날 그 큰 무대 집회를 하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이유가 계엄령을 선포하러 사람을 때려잡아 죽여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렇게 민심을 저희가 돌다 보면 왜 계엄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문재인이가 헌법재판관 9명이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하겠다. 이게 혁명은 내가 반란하겠다. 촛불 반란군을 내가 돈 대주고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촛불 반란군으로 헌재도 점령하고 대한민국도 점령하겠다. 이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어요. 네. 왜? 저놈이 간첩공화국이라는 것을 아니까. 네. 김수납 검찰총장이 간첩이라는 걸 알고 이병호 국정원장이 간첩이고 김관진 안보실장이 간첩이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저렇게 대놓고 문재인 세상이 된 거죠. 왜? 2007년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주권국가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제 유엔에 가서 대한민국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적국의 수장인 김정일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적죄를 지어놓고서도 큰 소리 빵빵 치는 놈이 저 문재인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지금 여기에 어느 분이 계엄령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계엄령은 아름다운 청소입니다라고 우리가 그저께 헌재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인용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계엄령은 대청소하는 과정입니다. 예. 계엄령 없이 청소가 됩니까? 검찰총장이 간첩이고 국정원장이 간첩이고 또 안보실장이 간첩이고 국방부 장관이 종북인데 청소가 됩니까? 대통령이 이제까지 통치하는 것이 저렇게 어려웠던 저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상은 박지원 게이트라고 믿는 겁니다. 네. 왜? 최순실 남편 정윤회 그다음에 문고리 3인방 이들을 2002년도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북의 김정일을 만나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박지원 간첩과 김대중 간첩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X파일을 만들어 갖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김장수를 안보실장 1기로 앉혀라. 그다음에 주중대사로 옮겨라. 그 후임으로 김관진 국방장관을 앉혔다가 그걸로 옮겨라. 그다음에 김수남이를 검찰총장으로 앉혀갖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와 공범죄라고 하는 이 저격수로 활용하게 해라. 이거 어느 놈이 다 짰습니까? 박지원이라고 하는 자와 김영철이라고 하는 대남 통일전선부장이 같이 짰죠. 뭘로? X파일로.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문제